준호와 서윤이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2천만 원만. 제발요. 영희의 손이 도장 위에서 떨렸습니다. 서윤이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그때 안방에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없어져요? 영희는 손녀를 안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희는 위임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는 도장을 찍을 수 없어.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집은 내가 지켜야 할 것 같아. 민지를 위해서라도.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집은 지킬 거야.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영희는 이불을 개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영희는 작은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시래기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물 한 컵을 마시고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 영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영희는 거실 장롱 위에 놓인 남편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영희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를 키우고 손녀 민지를 돌보고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것이 영희의 삶이었고 영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새벽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히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멸치볶음을 더 만들어야 했고 김치도 새로 담가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 또 제일 먼저 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영희를 알았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멸치를 다듬고 시금치를 씻고 물을 썰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영희도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침울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영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순간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영희는 준호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 5년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라니. 그래. 무슨 일인데? 구조조정이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잘렸어요. 엄마, 저 어떡하죠? 민지 학원비도 있고 집 대출도 남았는데. 준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괜찮다, 아들. 엄마가 있잖니. 일단 집에 들어와. 같이 얘기하자. 엄마, 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엄마도 있고 식구끼리 의논하면 방법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가끔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준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영희는 그런 생각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희가 집에 돌아오자 준호와 며느리 서윤, 그리고 손녀 민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고 서윤은 뭔가 불안한 듯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민지만이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민지.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렸어. 영희는 민지를 안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준호가 회사에서. 응, 들었어. 준호야, 고개 들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세상이 어려운 거지, 내 탓이 아니야. 영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건 뭐야? 대출 이자가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데. 얼마나? 100만 원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이 있긴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들을 도울 수는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실직도 걱정이었지만 서윤의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눈가가 푸석했지만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쯤 서윤이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급히 서윤을 안쪽 의자에 앉혔습니다. 앉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서윤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비비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준호 이야기를 했을 때도 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돈이라니.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어제 준호한테 주기로 한 거 말고. 네. 그게 민지 학원비가 석 달치나 밀렸어요.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민지가 학원을 못 다닌다고.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녀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학원을 못 다닌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원비가 석 달이나 밀렸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준호가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윤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며느리였습니다. 7년을 함께 살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윤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영희에게도 1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꼭꼭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에 영희가 10년간 모은 돈을 합쳐 200만 원 남짓 되었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준호가 힘들어서. 민지도 학원을 못 다닌대요. 영희는 남편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서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민지 학원비 꼭 내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서윤은 봉투를 받아들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됐어. 가족끼리 갚고 받고 할 거 있어? 민지만 잘 돌보면 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서윤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원에 가서 학원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영희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급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 멈춰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응, 나야. 서윤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눈물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차갑고 냉정한 톤이었습니다. 응, 걸렸어. 100만 원 받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살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야. 좀 더 큰 걸로 가야지. 집 담보대출. 응, 알았어.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만지작거리며 서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한편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돈을 내주고 나니 왠지 모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의 얼굴. 왠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아들에게 서윤이 다녀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야, 민지 학원비가 석 달이나 밀렸다던데? 네, 그게 제가 몰랐어요. 서윤이가 혼자 감당하려고.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준호는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100만 원 줬어. 서윤이한테.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됐어. 이제 취직 준비나 잘해. 민지는 내가 신경 쓸게. 영희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정말 학원비를 냈을까? 정말 민지를 위해 돈을 쓴 걸까? 영희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얼굴, 봉투를 받아들던 손, 급히 나가던 뒷모습. 모든 것이 영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100만 원을 건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시장에서 일하며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지가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 서윤이 정말 학원비를 냈는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집에 돌아오자 서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손에는 청구서 몇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어머님,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 아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병원비? 준호가 아픈데? 아니요, 준호가 아니라. 준호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200만 원이 나왔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0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200만 원? 그럼 보험은? 실비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래요. 어머님, 죄송한데 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희가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을 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또 200만 원이라니. 통장에 남은 돈은 1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아, 엄마도 돈이 많지 않아. 지난번에 100만 원 줬잖아. 알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준호 건강이 걱정돼서 검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의 건강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많이 안 좋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영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110만 원. 2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엄마, 돈이 없어. 지난번에 준 게 다야. 어머님, 정말 급해요. 다음 주까지 병원비를 내야 해요. 안 그러면 검사를 못 받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엄마도 없는 돈은 줄 수가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당신 병원비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준호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필요한 거 아세요? 알아. 근데 준호야, 엄마도 돈이 없어. 지난번에 100만 원 줬잖니. 엄마, 제 건강 문제예요. 검사 안 받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데 엄마로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없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구할게요. 제발요, 엄마.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손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영희의 삶은 오롯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 엄마가 줄게. 영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영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계속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영희는 또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잔액은 10만 원. 10년간 모은 돈이 일주일 만에 거의 바닥났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평소 인사하던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녀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지를 보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 민지 학교 잘 다녀왔어? 응. 할머니, 나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그래? 우리 민지 정말 똑똑하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영희는 민지의 손을 보며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영희는 무너져서는 안 됐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자꾸 슬퍼 보여?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놀라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슬퍼 보여? 할머니가? 응. 엄마랑 아빠가 자꾸 할머니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 힘들어? 민지의 눈이 맑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아이도 눈치챌 정도로 영희의 마음이 힘들었던 걸까요? 아니야, 민지야. 할머니 안 힘들어.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근데 할머니만 계속 도와주는 거 아니야? 민지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영희만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받는 건 없었습니다. 영희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희생, 당연하게 여겨졌던 헌신. 그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돌멩이 같은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을 또 내준 뒤 영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건강검진이라고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영희는 서윤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민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가끔 휴대전화를 볼 때면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영희는 시장 일을 일찍 마치고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 갱신 때문에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여자.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무언가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받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희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숨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지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주민센터를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영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류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영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집 문서였습니다. 왜 서윤이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간 걸까요? 영희는 숨을 죽이고 서윤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등기부등본 떼어왔어요. 지금 사진 보낼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영희에게 보여주던 따뜻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은행 가서 상담받을게요. 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올지. 네, 최대한 많이 받아야죠.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담보대출? 무슨 담보대출을 말하는 걸까요? 영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이 지나가는 것을 숨죽여 지켜본 뒤 영희는 주민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하면서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등기부등본도 본인 아니면 못 되는 거죠? 아니요. 가족도 가능해요. 위임장 없이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직원의 대답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도 가족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문제 없이 영희 집의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었던 겁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최대한 많이. 서윤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일찍 오시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습니다.
영희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소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민지 학원 갔다가 장 좀 봤어요. 왜요? 주민센터에는 안 갔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는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주민센터요? 아, 네, 잠깐 들렀어요. 뭐하러? 그게 서류 좀 떼러요. 무슨 서류?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 네. 왜?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출 상담 때문이에요. 대출? 무슨 대출? 준호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가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우리 집을 담보로? 네. 어머님 집이 유일한 재산이라서 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대출은 내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거야. 집 주인이 나잖아.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고. 상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담을 받겠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속이 서늘했습니다. 서윤아, 집은 내 거야. 내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이야.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고. 알아요, 어머님. 근데 지금 급하잖아요. 준호도 실직했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래도 그렇지. 내 허락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떼어가고 대출 상담을 받겠다는 게 말이 돼?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다급해서 준호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영희는 서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들었던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야죠. 서윤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정말 생활비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이유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전화로 누구랑 얘기했지?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고.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건 대출 상담사요. 생활비를 넉넉하게 받아야 당분간 버틸 수 있으니까. 정말? 네, 어머님. 믿어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가슴속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얼굴, 등기부등본, 담보대출. 모든 것이 영희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지켜야 해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영희의 결심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건 이후 영희는 서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윤도 영희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눈치챈 듯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준호와 서윤이 영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고 서윤은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불길한 예감에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데? 엄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집 대출 이자도 못 낼 지경이고 생활비도 바닥났어요. 그건 알아. 그래서 엄마가 도와줬잖니. 엄마가 주신 돈으로는 부족해요.
당장 다음 달 이자만 200만 원이에요. 민지 학원비도 밀렸고 공과금도 못 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윤이 옆에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해요. 2천만 원만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2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 집을 담보로? 네, 어머님. 이자가 낮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준호가 취직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장? 네, 어머님. 어머님이 직접 은행에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처리하려고요. 어머님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영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이런 어려운 문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도장을 찍으면 너희가 대신 대출을 받는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 명의로요. 내 명의로 2천만 원을 빌린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빨리 취직해서 이자도 제가 다 낼게요.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손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생각 좀 해봐도 될까? 엄마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서류를 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집 대출이 연체돼요. 잠깐만 준호야.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영희가 서류를 내려놓으려 하자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가족이잖아요. 준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셔야죠. 서윤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영희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조바심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우리 집 문제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신중하게요? 어머님, 지금 준호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영희는 급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민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지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할머니, 우리 집 없어져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지야? 집이 왜 없어져?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에 대출 받는다고. 그럼 우리 집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지는 엄마 아빠의 대화를 엿들었던 모양입니다. 영희는 민지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할머니가 집 지킬게. 걱정하지 마. 민지의 울음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준호와 서윤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준호가 민지를 달랬지만 민지는 할머니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녀를 안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영희는 민지를 재운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와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위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위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할까? 아들을 도와야 할까? 하지만 민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없어져요? 영희는 위임장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는 도장을 찍을 수 없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집은 내가 지켜야 할 것 같아. 민지를 위해서라도. 민지요? 민지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도와주셔야죠.
민지 아빠가 무너지면 민지는 어떡하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희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너 진짜 목적이 뭐야? 네? 2천만 원이 정말 생활비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윤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호야, 넌 몰라. 서윤이가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 떼어갈 때 내가 봤어. 전화로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는 도장을 못 찍겠어.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함부로 담보로 잡을 수 없어. 영희는 위임장을 준호에게 돌려줬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등골이 서늘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집은 지킬 거야.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은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영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준호는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영희는 시장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영희는 시장에서 오랜 친구인 성필을 만났습니다. 성필은 65살의 은퇴한 법무사였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법률 상담을 해주곤 했습니다. 영희 씨,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성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필 씨,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그럼. 뭔데? 영희는 성필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윤이 돈을 요구한 것, 등기부등본을 떼어간 것, 위임장을 가져온 것,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 잘했어. 도장 안 찍은 거. 정말?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니야? 매정한 게 아니야. 자기 보호야. 영희 씨,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당신 생존을 박탈하는 일이야.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잃고 갈 곳도 없어지는 거야. 성필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필 씨, 서윤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니겠지? 글쎄,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지. 영희 씨, 혹시 서윤이 행동을 기록해 둘 수 있어? 기록? 응. 통화 내용, 서류, 뭘 하는지. 만약 정말 나쁜 의도가 있다면 증거가 필요해.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조심해 볼게. 그리고 영희 씨,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성필 씨. 영희는 성필과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서윤이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영희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어줬어.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짜증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인감증명서랑 도장을 몰래 가져올 수 있을까?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몰래 도장을 가져간다고? 영희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서윤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시어머니가 시장 가면 그때 찾아볼게.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되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방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파일을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 숨어서 서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서윤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은 영희의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롱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서랍을 열고 영희의 도장과 서류들을 꺼내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서윤은 도장을 가방에 넣고 인감증명서를 챙겼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영희의 도장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어. 뭐 하는 거냐고.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하며 도장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게, 내 도장이랑 서류를 왜 가지고 가려고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예요. 그냥, 어제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몰래 도장을 가져가겠다고 했잖아.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도 했어. 내가 한 말 다 녹음했어. 그리고 지금 내 방을 뒤지는 것도 동영상으로 찍었고.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서윤에게서 도장과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어머님. 제발. 나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고 성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필 씨, 나야. 증거 확보했어. 녹음이랑 동영상 다 있어. 잘했어, 영희 씨. 지금 바로 내 가게로 와. 같이 경찰서 가자. 알았어. 영희는 휴대전화와 도장, 서류를 챙겨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집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시장 이웃들도 영희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영희를 격려했습니다. 영희 씨, 잘하고 있어. 당신 집이야, 지켜야지. 우리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영희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희에게는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성필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며느리분이 도장과 인감을 무단으로 가져가려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은행에 연락해서 할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며느리분 행동을 주시할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영희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댁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이 신청한 건데. 위임장이 있긴 한데 혹시 도장을 누가 임의로 사용한 건 아닌가요? 맞아요. 제 며느리가 몰래 가져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희는 급히 성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필은 즉시 은행으로 향했고 영희도 뒤따라갔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영희를 보자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서윤아, 내가 뭘 한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분이 가져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도장 날인이 의심스러워서 본인 확인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제 며느리가 몰래 가져간 거예요. 은행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을 향해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게 사실인가요? 본인 동의 없이 도장을 사용하신 건가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필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하려는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입니다. 성필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출 신청은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영희가 다가섰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가족을 위한 거야? 준호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대출 이자도 못 낼 지경이었고 민지 학원비도. 그럼 나한테 제대로 말했어야지. 왜 몰래 도장을 가져가려 했어? 왜 위임장을 위조하려 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영희를 보고 서윤을 보고 은행 직원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성필이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따님 아내분이 어머니 명의로 무단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도장과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야, 나는 정말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이런 짓을 했어? 엄마 몰래 도장을 훔쳐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근데 우리 정말 힘들잖아. 대출 이자 못 내면 우리 집도 날아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엄마 집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몰랐던 겁니다. 서윤이 혼자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준호야. 영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까지.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는 영희의 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의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윤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알아, 아들. 엄마가 다 알아. 성필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출받은 돈으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성필이 계속 물었습니다. 빚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를 썼어요. 2천만 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채? 언제? 왜? 준호 당신이 실직하기 전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씩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불어났어요. 서윤의 고백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채를 갚으려고 했던 거야?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너는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어.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한 거야. 어머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이용하려 했어. 내 집을, 내 인생을 담보로.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필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선택해야 해. 엄마를 지킬 거야, 아니면 서윤의 거짓을 덮어줄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엄마를 지킬게요. 죄송해요. 영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삶을 위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서윤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미수와 사기 미수 혐의였습니다. 서윤의 죄는 명확했습니다. 영희의 동의 없이 도장과 인감을 가져갔고 위임장을 만들어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영희는 경찰서에서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윤이가 선택한 길이야.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게요.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준호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서윤이를 용서할 수 없어.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조사를 받았고 서윤이 빌린 2천만 원은 준호가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돕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집을 나갔고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민지도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준호는 새 일자리를 찾았고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영희는 거실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평생 죄송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준호야, 고개 들어. 내가 나를 지킨 거야. 마지막에 엄마 편에 서줬잖아. 엄마. 준호야, 이제 알겠니?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내 것이라는 거. 영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어요. 그래. 나는 70 넘었지만 아직 살아있어. 내 집도 있고 내 일도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영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그 집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영희는 떳떳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더 이상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을게요. 알았어, 아들.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다시 시작하면 돼.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희는 민지와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야근을 하러 갔고 집에는 할머니와 손녀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민지가 영희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영희는 손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 민지의 눈이 맑았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잘못을 했어.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 응. 그래. 나는 할머니 편이야. 할머니가 좋아. 민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는 손녀의 작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영희는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 집은 언젠가 내 거야. 할머니가 꼭 지킬게. 할머니. 고마워. 민지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영희는 손녀를 안으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자신을 지켰고 집을 지켰고 존엄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지켰어요. 우리 집, 당신이 남긴 집.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영희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영희와 민지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그래요?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요.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웃들은 영희가 겪은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영희를 응원했습니다. 잘했어, 영희 씨. 당신 집이야, 당연히 지켜야지.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영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멸치를 다듬고 시금치를 씻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영희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희만의 살. 저녁 무렵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와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네.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없는 식탁이었지만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밥을 담아드렸고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민지 정말 대단하네. 영희는 손녀와 아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가족.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70 넘긴 나이에 이런 큰 싸움을 해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지킬 마음은 늙지 않았어. 그 말은 영희의 다짐이었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지킬 힘은 있습니다. 존엄을 지킬 용기는 있습니다. 영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다시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하루하루가 자신의 것이라는 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영희만의 삶이라는 걸. 사람은 늙어도 지킬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